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어제 방송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아침 6시 반에 업로드를 했는데 유튜브 서버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나 좀 올라갔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에 기다리셨던 애청자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제는 애플과 테슬라의 다른 행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일도 주가가 5% 넘게 올랐던 애플입니다. 머스크도 깜짝 놀란 애플의 실적 발표 이모저모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에 테슬라 소식도 있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5%대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당연히 크게 오를만 했겠죠. 나스닥이 오늘 2%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16,000선을 넘어서면서 뭔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하루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4.8%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4.5%까지 크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역시나 이 고용지수 발표 때문이었어요. 금요일 프리마켓 때 4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예상 수치로 뉴스에서 발표했던 건 24만 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비농업 고용 수치가 17만 5천 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실업률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3.9%가 나오면서 자, 한순간에 시장이 대폭 둔화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비농업 고용지수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작년 말부터 올해 한 3월까지는요, 기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번 4월달 수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빠지면서 시장을 환호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업률은 스멀스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는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5월 1일 FOMC 회의 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한 파월 의장인데요. 고용 수치가 이렇게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고금리를 오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역시 고용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에 따라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올해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라고 배제를 했고 이번 고용 수치 역시 금리 인상보다는 역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특히 11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81%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끈적한 상황입니다만 고용 수치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충분히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워낙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려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비롯한 각종 경기 민감주들의 그래도 괜찮은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폭 둔화된 고용 수치가 나오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나스닥이 2%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던 건 역시 애플이 5.98%나 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조만간 AI와 관련돼서 큰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AI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 반도체 주식도 오늘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빅테크들이 이렇게 크게 오르자 테슬라는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0.66% 상승하는데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에요. 연준 파월 의장 역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치고 있고 고용 보고서가 계속해서 이 정도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AI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실적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애플은 회계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로 보고 있네요. 매출액이 90.8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액 발표가 있었어요. 소폭 뛰어넘었죠. 주당 순이익도 1.53불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5불에 0.03불 비트하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파란색 막대, 주당 순이익은 회색 막대인데요. 예측치를 초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전년 동기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매출액은 오히려 4% 감소를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이 되겠죠. 이런 제품은요, 전년 동기 대비 10%나 빠졌어요. 자, 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익이 되겠죠. 서비스 분야에서는 14%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는 부진했으나 전체적인 시장 예상이 워낙 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애플은 아직까지도 매출액의 약 한 70%가 아이폰이라든지 맥북,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0% 빠진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죠. 자, 솔직히 실적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빠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5.98% 오른 183불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110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는 역사상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돈 150조 원이나 돼요. 아이폰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올해 주가가 폭락하자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애플의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애플의 주식이 한 주당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부양책이 되겠고요. 관련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비전 프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애플의 증강현실 헤드셋이죠. 판매량이 저조한 것 같은데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러자 팀쿡 CEO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달라라는 듯이 얘기를 했고, 자사주 매입과 함께 기대가 되는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다음 달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AI와 관련해서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팀쿡 CE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워낙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예전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막판에 얘기하는 One More Thing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 다음 달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이었던 점은 중화권 매출 감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팀쿡 CEO는 중국에서의 성과에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애플의 최신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애플의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150조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를 발표를 했지만 애플의 현금 보유량은 평균적으로 한 30빌리언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33.9빌리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돈 45조 원 규모예요. 근데 15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여러 분기에 나누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시점의 보유량 기준이고요. 애플은 매 분기 영업을 통해서 62빌리언 정도의 현금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0조 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 분기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Repurchase of Common St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한 40빌리언씩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매입 발표도 한 3개 분기 아니면 약 1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애플만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하고 놀라움을 표현을 했어요. 워낙 자사주 매입 규모가 150조 원으로서 크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 역시 26에서 29빌리언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의 차이점은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너무 다르죠. 애플은 매 분기 60빌리언에 달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만 테슬라는 아직까지 한 4빌리언 정도로서 애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체급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미국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준 애플인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순수익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앞선 모습이에요. 이번 분기 23.6빌리언의 순수익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1.9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약 1에서 2빌리언 정도는 아직까지 많은 순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점은
역시나 신성장 동력이 되겠어요. AI에 관련된 이 애저 서버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나 성장을 했죠. 하지만 애플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 빠지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갈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목에서 알파벳이 좀 더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과 유튜브로 대표가 되는 알파벳인데 순수익이 23.7빌리언입니다. 이미 순수익 규모로는 애플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구글 서칭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성장률이 아직도 꽤 높습니다. 구글 역시 AI 사업이 잘 발전하면 할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리저리를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애플이 오늘 5.98%나 오를 때 테슬라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0.66% 상승한 181.1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180불 때 그래도 잘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일론의 중국 전격 방문에 따라서 주가가 하루 만에 15%나 올랐었죠. 그때 뭐 199불까지도 올랐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갭 상승이 벌어지면서 이 갭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갭의 절반 정도는 메꾸고 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애플과 테슬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이제 5월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최근 한 달간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다이나믹했죠. 모델2 개발 취소 가짜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거의 뭐 140불대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급하게 181불로 올라온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최근 한 달간 5.89%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애플은 8.63%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애플 주가가 상당히 약했는데 대규모 자사제의 매입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차세대 성장 산업인 AI와 자율주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바쁘게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에도 다녀오고. 자, 이에 따라서 중국 내 FSD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 어닝콜에서는 메이저 카메이커와 라이센싱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했어요. 포드와 BYD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타샤키니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카메이커도 빨리 라이센싱에 돌입해야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애플은 그냥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주가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역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에 못지 않아요. 애플도 30빌리언 정도의 현금 보유량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데 테슬라도 현재 뭐 29빌리언까지도 현금이 있었습니다. 현금 보유량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도 한다면 자사주 매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을 위해서 올해만 AI 인프라에 10빌리언을 투자하기로 한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약할 수 있지만 AI 투자가 마무리가 되고 수익이 창출되는 순간 두 기업의 주가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까지 기관 투자가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매그니퍼센트 7 주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기관 투자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43%고 그 다음으로 애플이 높네요. 애플은 30%, 나머지 주식들은 20%가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관 투자가 비중이 약 56%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인덱스라고 해요. 뭐 스파이라든지 QQQ 뭐 이런 ETF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AI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이제는 찍혀야지 기관 투자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와서 이 비중이 좀 바뀔 때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FSD의 중국 진출과 함께 FSD의 라이센싱 뉴스가 될 것일 것 같은데요. 중국 내 로컬 뉴스에 따르면 이제는 테슬라 차량이 로컬 차량과 동일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모든 곳에 이제 방문이 가능한 테슬라 차량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중국 내 정치 2인자랑 만난 다음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죠. 전에는 일부 공공기관에는 테슬라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제되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규제가 완화되었다라는 것은 FSD 출시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에서 FSD가 출시하면 우리나라에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테슬라 팬도 많고 얼리 아답터도 많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도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 최근 더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가 국내에 출시를 하면서 하자마자 수입차 판매량 2위에 올랐어요. 4월 판매량 1위는 벤츠 E클래스였는데 이것에 이은 2위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4월달 전체 판매량은 1722대였고 그 중에 거의 99%죠. 이 1716대가 신형 모델 3였어요. 대부분 RWD와 롱레인지였는데요. 신형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이 너무나도 가격이 쌌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낮았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코리아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가격을 140만 원 정도 인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델 3 퍼포먼스도 세계적으로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에요.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의 유일한 전기 세단으로 유명한 스포티한 차량인데요. 테슬라 신규 모델 3 퍼포먼스 하이랜드가 훨씬 더 좋은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타이칸이 약 한 7만 불 정도나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행거리도 테슬라가 거의 50% 정도 더 많은 편을 보여주고 있고 제로백도 더 빨라요. 타이칸이 3.5초인데 반해 모델 3 퍼포먼스는 2.9초입니다. 슈퍼카라고 볼 수 있죠. 마력도 더 높고 짐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무게는 더욱더 가볍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 봤을 때 우리나라 돈 6,900만 원인데요. 포르쉐 타이칸은 1억 5천이 넘는 수준이니까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이칸의 판매량은 정말 줄어들었어요. 타이칸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53.7%나 감소를 보여주었고 전분기 대비로는 66.8%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아무튼 한국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리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도 FSD가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연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허버트 옹이라는 인플루언서께서도 Korea next in line after China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 다음에는 코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에 있어서 얼리 아답터 시장으로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행에 민감한 한국을 찾아서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얼리 아답터도 많고 워낙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은 도로 교통 상황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시장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기에 충분히 용이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FSD가 일단 레프트 핸드 드라이브 컨트리에서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분이 또 트윗 X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호주는 우 핸들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구조이죠. 그런데 호주에서 사용하던 앱에서 이 업그레이드 탭이 기존에는 향상된 오토파일럿 즉 EAP 이미지였는데 FSD 이미지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 핸들 지역에서도 일단 일론 머스크가 FSD 관련해서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플과 테슬라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 현금을 계속해서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테슬라가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러한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거의 100이면 100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뒤엎고 전기차 사업이라든지 스페이스X의 재환원 로켓이라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업들을 성공을 해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SD라든지 AI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애플을 뛰어넘는 회사로 테슬라를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오르는 순간이 오겠죠. 이때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주식이 약한 순간에는 My favorite stocks are on sale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인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2030년까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트라운TV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